셋.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진 퇴사지만 실업급여가 가능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진 퇴사 아니어야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은? 그쵸?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이 만료가 돼서 나가야 된다라던가, 나는 일할 의지가 충분한데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실업급여는 어쨌든 내가 일할 의지가 있고 타의에 의해서 못 다니게 됐으니 그에 대한 어떤 구직활동 보조 개념으로 이 실업급여를 주는 거거든요. 절대로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다. 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 제가 4가지 정도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 임신, 출산, 육아, 통근 곤란, 질병, 부상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사유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어쩔 수가 없네. 그러면 회사의 귀책 사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의 하나예요. 근데 단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더라라는 거는 증빙이 돼야 국가에서도 실업급여에 증빙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습니다라는 진정 제기를 노동청에다가 보통은 하죠. 일단 노무사님을 통해서 사건화를 시켜놓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그것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의 하나가 됩니다. 그 외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임금체불, 그 다음에 주 52시간 위반 이런 것도 2달 이상 지속이 됐을 때 자진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거든요. 증빙이 가능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근 곤란은 일단 무조건 회사와의 통근 거리가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을 했을 때 왕복 3시간 이상이 돼야 돼요. 그게 증빙이 돼야 돼요. 3시간 이상? 네, 왕복 3시간 이상. 예를 들어서 지하철, 버스 이렇게 대중교통을 했을 때 그 소요 시간이 나오잖아요. 보통 그걸로 진짜 증빙 자료를 많이 제출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원래 집이 천안이에요. 근데 이제 의정부에 있는 회사로 지원을 해가지고 채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다니다가 갑자기 통근 곤란의 사유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게 가능하냐? 그럼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이유여야 되냐면 일단 회사가 이전을 했거나 회사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일하는 장소나 부서가 이전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거나 또는 내가 원래 미혼 상태였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배우자의 이제 주거지가 그쪽이어가지고 내가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동 사유가 생겼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사유가 누가 들어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게 증빙이 돼야 돼요. 그때에도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엔드 조건인 거죠. 사유도 충족이 돼야 되고 거리도 충족이 돼야 돼요. 나머지 사유는 알 것 같은데 임신, 출산, 육아, 질병은 알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그죠? 그만하죠 뭐. 그럴 것 같죠? 근데 임신, 출산, 육아하고 질병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아를 해야 돼요. 근데 육아 휴직을 본인이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육아 휴직까지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간까지 다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데 회사에 재택근무를 신청을 했더니 재택근무 우리는 안 된대요. 시간을 조금 줄이는 건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를 혼자 두고 출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회사를 그만두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실업급여 그러면 수급 사유는 일단 충족이 된 거거든요. 바로 실업급여를 줄까요? 안 될 것 같아. 그죠? 왠지는 모르지만 안 될 것 같죠? 왠지. 왜냐?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 구직활동을 하라고 사실은 실업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육아를 해야 되는 사람은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되는데 이 사람이 실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그 육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걸 증빙을 해야 더 증명해야 되는 거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격은 일단 됐고. 받는 실업급여만큼 어딘가에 또 돈을 써야 되겠네. 그런 문제가 생기겠네. 준비 많이 했네 오늘. 그죠? 이거 몰랐어요. 그리고 이거는
질병 때문에 그 퇴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슬프지만 뭐 암에 걸렸어요. 치료를 받아야 돼.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 치료를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러면 바로 내가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은 나한테 실업급여를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해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고 직장을 다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걸 증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질병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건? 그쵸. 이거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죠. 부상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 근로자가 잦은 퇴사를 실업급여를 받았었을 때 회사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불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살면? 전혀 없어요. 근데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저한테 진짜 질문을 많이 저도 하거든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약간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부이긴 하지만 마치 실업급여를 우리가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뭔가 실업급여에 부정수급의 기운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회사도 누군가가 퇴사를 했을 때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이 왜 퇴사를 했는지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 그 사유가 해당이 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서 수급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악용하지 말고 체질을 잘 살려서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참고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산, 노무사 아닌지 심사 정영진.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